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김현정 특보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원래 그 예견된 사실 탈당이었고요. 그 전부터 계속 그 탈당의 명분을 좀 찾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당에 대해서 근거 없이 해당 행위할 때에도 당에서 그 강하게 징계하지 않고 경고에 그친 것도 그런 탈당의 명분을 좀 주면 안 된다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반영된 것도 또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처음에 이제 의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2018년도에는 공천에서 탈락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자유선진당으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선이 되었고 2012년도에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이번에 또 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정치 이력으로 보면은 그 탈당과 복당 또 탈당을 반복하는 뭐 철새 정치인의 그 전형적인 구태의 모습이다라고 저희는 그 볼 수밖에 없고 항상 뭐 말로는 뭐 이렇게 이재명 사당이다, 개딸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 탈당했을 때도 항상 국가와 국민,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사실은 그 본인이 그 탈당 선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그 꿈과 비전이 제가 봤을 때는 육성과 국회의장이다라고 본인이 뭐 저희는 자기는 국회의장이면은 어느 당에도 오케이다 이런 뭐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탈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입당이 조심스럽게 지금 예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이다. 이 얘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신당 창당, 탈당, 세력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의원들하고 또 원외에서 예. 지금 그 이낙연 지지했던 분들이 신당 창당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외에 이낙연 지지자 분들이 만든 포럼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당과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총선 공간에서 룸을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방점을 찍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시고 민주당에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에도 민주당을 지키신 분이시기도 하고 2016년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었을 때도 민주당을 지키셨고 또 뭐 사선 의원의 도지사의 총리의 당대표의 뭐 대통령 경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을 떠나서 본인이 뭐 신당을 창당해서 세력화해서 뭐를 도모하기에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 비명계의 원내 분들하고 당과의 그런 가교 역할을 통해 가지고 당을 좀 통합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쪽으로 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발언이라든지 행보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도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 이 의혹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현정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지금 김용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항소를 통해서 다툴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항소랑 상고 통해 가지고 일단 김용에 대한 판결 선고가 나와 봐야지 김용이 받은 게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유죄라고 하면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제 그다음은 그러면 그 받은 돈을 어디다 썼을 것이냐라고 그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이제 수사해야 되는데 아직은 앞 단계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연계시키는 것은 그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428호 약정설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여전히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뭐 김용의 1심 재판이 유죄라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연관해가지고 428호 약정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민주당 탈당에 있지만 그 의도는 검찰권 남용에 맞춰서 검찰개혁이라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그 신당을 통해 갖고 이제 원내에 진입하려는 그런 의도를 분명하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돈봉투 사건으로 지난 4월달에 이제 귀국하려서 귀국했지만 뭐 이미 소환조사 이번에 이제 뭐 통지가 받았다고 했는데 8일 날입니다. 예, 이제 뭐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본인의 주변들, 목사님이라든지 본인의 그 도와줬던 지인들에 대해서 머니터링식 수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또 검찰 개혁하면은 또 조국 전 장관하고도 연계도 되잖아요. 그런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거든요. 그 전국을 돌면서 그런 강성 지지층을 지금 결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센 발언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 21대에서 열린민주당이 세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의 효과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뭐 신당 창당 움직임 이준석 신당이라든지 뭐 또는 다른 그 세력들과의 그 연대 가능성은 저는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내용들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예. 그와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반윤 정서를 최대한에 이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에 투신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다들 그런 시각들이 많잖아요. 전국을 지금 다니면서 사전 선거 운동한다 이런 뭐 저 비판의 지점도 있는 거고 또 뭐 이미 총선에 출마하는 거는 상수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치 공학적으로 뭐 이준석 신당이 저기 생길 그 즈음 또는 뭐 이재명 우리 대표와 관련된 사법과 관련된 그런 처리들이 끝나는 즈음에서 뭐 연말 연초 정도에 별도로 출마 선언을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띄워주게 하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런 판단 말고 당당하게 지금부터 선언하시고 정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유족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인 한동훈을 빼고 보면 다 잘하는 그 예. 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와 연관이 되니까 그 순수성에도 좀 의심을 갖고 이런 시각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와서 국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